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5월 8일 하나전 인사드리고요. 직관 리뷰입니다. 6대1로 승리했고 4연승이고, 개인적으로는 직관 연패가 4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다섯 번째 올 시즌 직관 만에 또 직관 첫 승을 개인적으로 거뒀습니다.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가다가 한 번에 그 비기닝을 만들면서 경기를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승부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부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딱 이 득점이 딱 승리를 가져오는데 가장 기여도가 컸다고 느끼는 건 5회 말 2대0 상황에서, 그러니까 1대0을 천치 득점을 1회 하고 5회 한 점을 도망을 가고 2사 3루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2번 고승민 선수가 3점째를 만들어내는 도망가는 타점을 뽑아주면서 요게 있었기 때문에 이 5회에 넉점을 내고 5점 5대0까지 스코어를 벌릴 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2사 3루 이런 찬스에서 한 점을 더 내는 것이 강팀이고요. 이게 안 되는 팀이 약팀인데, 이것이 쌓이는 것이 결국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승패 마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 지금까지 4연승 전에 롯데라는 팀은 이런 잔루 상황, 그러니까 이 주자만 더 들어오면 딱 좋겠다라고 싶은 그 주자들이 전혀 못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4연승 기간 동안은 그 주자들이 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팀 성적이 좋아지고 득점력이 좋아지고 하는 것 같고, 저기서 석점째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뒤에 두 점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 점수였죠. 근데 그 플러스 알파 점수를 다 뽑아내면서 승기를 거의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그 역할에는 고승민 선수가 2사 이후에 타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박승욱 선수도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가지고 사실은 비기닝의 계단에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경기는 역시 반즈 선수의 호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거의 페이스가 노이트 노런 페이스까지 거의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7.1이닝 동안 피안타 3개, 이 실점, 이 자책, 13삼진 잡아냈고 투구수는 102개였는데, 우선은 굉장히 빠른 템포의 승부가 주요했어요. 그러니까 직관에서 느끼기에는 뭔가 수비 이닝이 진짜 짧아가지고 그 약간 좀 낯선 정도의 기분? 왜냐면은 우리 롯데가 원래 공격은 진짜 짧게 하고 수비를 길게 하는 패턴이 익숙한데, 약간 뭐냐면 저가 그 직관에 가면은 그 공격을 할 때 보통 제 직관 리액션 영상을 찍고 수비를 할 때 바로바로 편집을 해버리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반츠 선수가 너무 투구 템포도 빠르고 아웃 카운트를 워낙 빠르게 잡아내다 보니까 편집을 중간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그 빠른 피칭이 됐고, 뭐 또 컨트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빠른 승부도 가능했던 것도 있고, 그런 건 또 포수 유강남 선수와의 호흡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수가 잘 던지면 포수의 역할이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삼진을 13개 잡았는데 13개 삼진 중에서 11개가 슬라이더로 낚아낸 삼진이에요. 그냥 원래 반지 선수 슬라이더가 워낙 좋긴 하지만 오늘은 정말 뭐 알고도 못 치는 슬라이더를 보여줬고, 또 조버로서 구속도 146, 147까지 이렇게 찍혔고, 다양한 뭐 포심,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슬라이더까지 5개의 구종이 모두 그 좋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오늘 뭐 시즌 최고의 투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7.1이닝 1실점인데 사실은 한 6회까지 노히트 노런 페이스였다. 노히트 노런의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6회 아마 안타를 처음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5회 맞았구나. 아무튼 노히트 노런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7회에 맞았군요. 그러니까 7회까지 그 7회 원아웃까지 그 노히트 노런 상황 유지를 했고, 이제 페라자 선수 안타를 맞으면서 노히트가 깨졌는데, 사실 그 앞에도 본인의 그 폭투 말고는 퍼펙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퍼펙트 투구를 거의 하다가,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보통은 이런 퍼펙트나 노히트 노런 같은 엄청난 투구를 하다가 깨지고 나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뒤에 바로 노시안 선수 삼진 잡아버리고, 최은성 선수 삼진 잡아버리고 안 흔들리고 7회까지 잘 막아줬고, 8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내려갔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뭐 올 시즌 우리 팀 투수들이 던진 그 선발 투수들이 한 투구 중에서 가장 좋은 투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투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즈 선수의 투구 덕분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오늘 선발 라인업이 사실은 좀 힘들어 보였단 말이죠. 오늘 그 선발 라인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상 선수가 또 정훈 선수까지 사실은 또 안 좋으면서 좀 빠지게 됐고 수비는 힘들고 지금 대타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동희 선수 1번 중견수 윤동희, 2번 이루수 고승민, 3번 우익수 레이에스, 4번 지명타자 전준우, 5번 1루수 나승엽, 6번 포수 유강남, 7번 좌익수 김민석, 8번 3루수 이주찬, 9번 유격수 박승욱 선수가 출장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사실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6번 유강남? 네, 모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6번 유강남? 큰일 나다. 이런 생각 다들 저는 했는데 솔직히. 근데 이 6, 7, 8, 9번에서 오늘의 반전이 좀 일어났죠. 이 답 없어 보이는 6, 7, 8, 9번이고 실제로도 이 6, 7, 8, 9번 4명의 선수가 전부 다 1할 때 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수준의 라인업이었는데 오늘 이 6, 7, 8, 9번에서 5안타 1번에 2득점을 합작을 하고 특히 5회 말 넉점 비기닝의 시작을 이주찬 선수가 안타로 쳐주고 박승우 선수도 안타 쳐주면서 밥상에 깔아놓고 상기 타순에 연결을 해준 것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진도 많이 먹고 이주찬 선수는 그 안타 말고 다 삼진이긴 한데 중요할 때 잘 쳐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유강남 선수가 오늘 안타 1개와 보이네스 기록하면서 2출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유강남 선수가 2출루를 하는 거는.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타구 질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8회 3루 땅볼은 타구질도 똥이었는데 일단 포수로서 오늘은 뭐 반지 선수를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강남 선수가 이렇게까지 못할 수도 없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2할 초중반은 쳐는 선수니까 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정보근 선수도 지금 내려가 있고 일단은 유강남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그래도 뭐 소소한 타자로서의 활약 그리고 포수로서의 맹활약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순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1회 말로 가보겠습니다. 자, 1회 말 일단 1회 초부터 굉장히 상쾌하게 출발을 했죠. 삼진, 투수 땅볼, 삼진 상당히 상쾌하게 출발을 했고 1회에 약간의 행운이 따른 것도 있으면서 그 점수를 낼 수가 있었는데 보면은 일단 선두타자 윤동희 선수가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2번 고승민 선수의 이 중견수 앞에 안타가 나오는데 이게 유격수 옆을 스쳐가는 타구였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유격수면 이거 잡았을 것 같거든요. 잡았을 것 같은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타구를 쫓아가는 게 약간 버벅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아무튼 약간의 행운이 따르면서 안타가 되고 무사 1, 2루가 되고 사실 그 뒤에 레이스 선수 타구가 진짜 좀 운이 따랐던 게 투수 땅볼을 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병살타 코스였거든요. 근데 투수 류현진 선수가 그 땅볼을 한번 흘리면서 시간이 생겼고 사실 흘린 시점에서도 2루에 던지면은 1루 주자가 반 조금 더 간 상태여가지고 포스와 상황이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무리하지 않고 1루로 던져서 이제 보내기가 되었죠. 그래서 1사 2, 3루를 만들어내는데 이 1회 말에 1사 2, 3루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의 행운이 겹쳐가지고 쉽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전준우 선수가 유격수 땅볼로 타점 만들어주면서 선취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일요일 삼성전부터 전준우 선수가 그래도 이런 그 희생타들을 만들어주면서 선취점을 만들어주는 타점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계속 해주면은 전준우 선수가 정말 4번 타자로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승 기간 동안 결국은 이 좋은 것은 전준우 선수가 타점을 생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도 진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야구라는 스포츠가 해줘야 되는 선수가 해줘야 되는 건데 전준우 선수는 당연히 그 해줘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성적이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그런 것 같고 이제 그 뒤에는 사실 그 소강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 점을 내고 나서 2, 3, 4회까지 두 팀 다 뭐 이렇다 할 뭐 찬스도 못 만들었고 출루 자체가 안 만들어졌고 정말 그 류현진 선수와 반지 선수의 경쾌한 3자범 퇴쇼 그러니까 정말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편안하게 아웃 카운트로 만들어냈고 4회까지 피칭만 봤을 때는 뭐 반지 선수는 오늘 사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잘 던졌고 류현진 선수도 역시나 류현진이다. 명불허전 정말 쉽게 가서 아웃 카운트를 늘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그 경쾌한 리듬에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5회에 모든 반전이 일어났죠.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좀 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일단은 도망을 계속 우리도 못 갔습니다. 선취 득점을 1회 하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선취 득점을 내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마지노가 5회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선발 투수한테 가장 어려운 이닝은 누구나 5회가 맞는 것 같고 인간이 심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5회를 채운다는 게 선발 투수의 최소한의 뭐 승리 조건이기도 하지만 어떤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당연히 그렇게 컸을 것이고 그래서 이 5회의 도망을 못 가게 되면은 일단 선발 투수도 일단 1차적인 부담감이 없어지면 좀 더 편안하게 투구를 하게 되고 또 여차하면 불펜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도망가는 점수를 뽑기가 더 힘들어지고 쫓기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팀의 선발 투수는 또 5회에 되면 또 부담을 가지고 뒤로 갈수록 또 지켜야 되는 입장이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5회 안에 도망을 못 가면은 따라잡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오늘 경기의 5회 말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먼저 5회 말 보면은 선두타자 김민석 선수가 삼진을 먹었고요. 예, 근데 류현진 선수도 이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지 7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이 흔들리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냥 던지면 맞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팀 이인복 선수가 그 연속 안타 난타당할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어떤 본넷을 남발한다거나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닌데 본인은 본인이 던질 공을 그대로 던졌는데 이게 그냥 타자들한테 맞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위가 떨어지는 거죠. 구위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이제 던지면 그대로 얻어 터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보면은 류현진 선수도 똑같은 상태였고요. 5회 류현진 선수가. 네, 그래서 그 비기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크게 생각하는 거는 이주찬 선수의 안타로 1사 1루에서 박승국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구에서 늘 말하는 게 대량 득점은 하위 타순에서 찬스를 만들고 이제 연결을 해줬을 때 대량 득점이 나오는데 박승국 선수가 여기서 귀중한 안타를 때려주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여기서 또 중견수인 정은원 선수가 포구 시책을 하면서 한번 흘렸죠. 흘리면서 2사 2삼루의 황금 찬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박승국 선수의 주루가 굉장히 좋았죠. 이주찬 선수가 3루까지 치고 달리기 걸려가지고 파고드는 사이에 사실은 안타가 짧았기 때문에 길지 않았기 때문에 중견수가 흘렸어도 좀 뱅뱅 타임이었거든요. 근데 박승호 선수가 과감하게 2루로 파고들면서 일단 병살타를 없애는 그러니까 1사 1삼루하고 1사 2삼루는 아예 다르거든요. 그 포스아웃 상황이냐 그러니까 2루 병살이 나오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뒷타자의 부담이 훨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사 1삼루에서는 굴리면 병살타가 돼서 점수가 안 나고요. 2사 2삼루에서는 굴리면 점수가 나죠. 물론 전진 수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블아웃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큰 차이점을 만들어준 게 박승우 선수가 2루까지 파고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사 2삼루의 어떤 병살의 부담이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 윤동희 선수가 잘 밀어가지고 중견수 뜬공을 만들어내면서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수들이 만들어내는 게 저번 주까지는 진짜 잘 안 됐단 말이죠. 지난주 삼성전 전까지는. 근데 4연승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되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타점들이 나오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어지는 상황들이 나와서 점수를 많이 내게 되지요. 2사 3루에서 고정민 선수가 한 점 빼내는 2루타 만들어줬고 레이스 선수가 또 중견수 앞에 안타 만들어줬고 타점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또 3루타까지 때려주면서 5점째 만들어내고요. 나승엽 선수 비록 삼진을 물러났습니다만은 뭐 급격하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류현진 선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우리가 이겨서 좋긴 한데 뭔가 그래도 한국의 대표 투수이자 국가대표 에이스였던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얻어맞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월의 장사 없다라는 거 너무 느껴서 그런가?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제 기억 속의 류현진 선수는 아직도 이미지는 좀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의 소년 가장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진짜 그 어린 나이로 정말 그 금메달을 캐리하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은 노장이라는 표현이 아직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는 영원히 좀 어린 이미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본인의 공을 못 던진 게 아닌데 본인의 공이 얻어 터지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게 시간이 흘러서 이게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은 크게 제구가 벗어나간 게 없는 게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구째가 이제 그 이주찬 선수 안타인데 바깥쪽 잘 밀어가지고 때렸고요. 그 다음에 박승우 선수 4구 이건 복판이네요. 복판으로 몰린 게 있었고 이건 맞았는데
윤동희 선수한테 플라이 맞은 거는 정말 그 딱 모서리에 찍히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에 힘이 떨어지니까 저 바깥쪽에 딱 걸치는 공을 던져도 그 밀어쳐지는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 밀리거든요. 근데 공에 힘이 떨어지니까 이게 타자들의 방망이에 걸려가지고 뻗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우리 팀 투수는 아니지만 약간 좀 마음이 하여간 조금 좀 묘했어요. 아 뭔가 좀 기뻐야 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고 고승민 선수도 3구 이거는 뭐 폭판 높은 쪽이니까 뭐 맞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장타가 나왔죠. 근데 레이스 선수 안타도 보면은 네 아래쪽 밑에 사실 잘 제구가 된 공인데 요것도 그 투수 쪽으로 정말 강하게 맞아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다 공에 힘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 3부타 요거는 이제 거의 폭판 쪽이죠. 그러니까 멀리 갔죠. 하여튼 요런 건데 근데 또 제구가 엄청 안 된 게 사실 절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좀 안타깝고 오늘 류현진 선수가 무보이넷 경기를 했는데 난타를 당하고 내려갔으니까요. 롯데 방송인데 너무 류현진 선수 얘기만 많이 했지만 그냥 야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씁쓸해 이런 느낌. 우리가 이긴 건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는 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4점을 내고 5대0 상황에서 6회에도 뭐 반지 선수는 다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무난하게 다 또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비기닝 이후에 또 클리닝 타임이 껴가지고 어깨가 좀 식고 약간 투수도 마음가짐이 좀 풀어지면서 그 점수 지연을 많이 받고 난 뒤에 보이넷을 남발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반지 선수는 전혀 뭐 동요 안 하고 3구 삼진, 3구 삼진, 4구 삼진으로 뭐 그야말로 그냥 아웃을 해버렸습니다. 하나의 타선을 체인지업 3개, 직구 슬라이드, 직구 슬라이드. 그러니까 오늘 볼 배합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공 자체가 워낙 좋았지만 오늘 느낀 게 그 앞선 경기의 어떤 볼 배합하고 느낌이 좀 달랐거든요. 그냥 진짜 빠른 승부를 들어가고 그 좀 뻔한 패턴으로 승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경기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회 7회 상황 네, 7회 상황에도 어디 보자. 네, 큰 어려움 없이 네, 잘 이제 벗어나게 되고요. 네, 페라자 선수는 아트를 맞으면서 노이트는 깨졌지만 예, 그리고 이제 8회 초 상황이 오는데 8회 초에 그 약간 투수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네, 일단 정은원 선수한테 7구 승부 그때 안타를 맞고 문현미 선수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2루타를 맞으면서 무사 2, 3루까지 몰려요. 그러니까 사실 7회까지 투구수가 워낙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투구수가 별로 안 많았기 때문에 10개 정은원, 문현미 선수가 총 10개를 던졌고 그 다음에 최준 선수가 13개 던졌으니까 어디 보자. 8회를 들어올 때 투구수가 13개를 빼면 되니까 89개였네요. 네. 89개로 7회까지 던지고 8회를 이제 99제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페이스가 잘만 넘어가면은 완봉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페이스였잖아요. 최소한 8이닝. 예, 그런데 일단은 정은원 선수한테 많은 공을 던지게 되면서 그러기는 못하게 됐고 근데 저는 이제 문현민 선수한테 맞고 나서 무사 2, 3루에서 반진 선수를 바로 내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렇게 너무 좋은 피칭을 하던 투수가 연속 안타를 맞으면 급격하게 좀 난조를 보이는 경우를 워낙에 많이 봤고 그리고 투구수 100개를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또 날씨도 오늘 추웠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그냥 바로 내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재현 선수까지는 갔고요. 최재현 선수는 다행히 이제 중견수 뜬공으로 잘 잡아내면서 한 점을 줬지만은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 뒤에 사실 저는 몰랐지만 하나가 화려한 대타쇼가 있었네요. 네, 하나가 일단은 원래 9번 좌타자 이류현 선수 타석이었는데 우타자 김태현 선수로 바꾸고요. 네, 그래서 반지 선수가 내려갔는지 아니면 원래 바꾸기로 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김태현 선수 대타로 바뀌니까 롯데 쪽에서 이제 최준용 선수를 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좌타자의 황영목 선수로 대타가 또 교체가 되어서 이런 교체 쇼가 펼쳐지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됐는데 최준용 선수의 등판 타이밍을 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여기서 한 타자 더 가는 거는 좀 욕심이고 그냥 이 남은 2개 아웃 카운트를 최준용 선수가 뭐 잡아내고 점수를 한 점 더 주더라도 네 그리고 김원중 선수한테 바로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황영목 선수한테 7구 승부 그때 보넷을 내줍니다. 예, 근데 어차피 1루가 비어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1-4-2루에서 1-4-1-2루가 된 상황이니까요. 1-4-2루에서 맞네. 1-4-1-2루에서 1-4-1-2루가 된 상황이니까 사실 뒤에 뭐 더블 플레이 푸스아웃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막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봤는데 근데 바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속이 좀 안 나오긴 했습니다. 보니까 141, 3, 4밖에 안 나왔으니까 빠른 볼이. 근데 바로 이제 내리고 올라온 선수가 자완 임주섭 선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 이거 보고 좀 기겁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상대 타자가 좌타자인 최인호 선수였는데 최인호 선수가 자투 상대로 굉장히 안 좋나요? 제가 이까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뭐 반지 선수한테 삼진만 3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반지 선수가 오늘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임주 선수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타자 잡으러 나와서 보내주고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 체감으로는 반이 넘었어요. 시제 기록도 거의 유사했고. 그래서 나오는 순간 약간 이거 망조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이네스 주게 되면 1사 말르고 안치용, 페라자, 노시안으로 연결이 되니까 언제 큰 거를 맞아도 안 이상한 그 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투스트라이크 먼저 잡고 3구째의 슬라이더로 투수 땅볼 만들어내면서 아웃 카운트를 다행히 늘려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1사 1, 2루에서 이게 진루타가 돼가지고 2사 2, 3루가 됐으니까 자완 원포인트로서 뭐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사실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루타를 내준 거라고 봐야 되는데 임준수 선수가 워낙에 사실 불안하다 보니까 뭐 진루타만 싸게 막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이넷 안 준 거는 참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요 교체는 사실 저는 좀 이해는 못 하겠어요. 네,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최준영 선수로 더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결과가 좋았으니까 망정이지만 하여간 임준선 선수가 계속 중용되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해수 선수가 올라왔길래 이제 임준선 선수가 안 나오는 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해수 선수가 오늘도 이 중요한 상황에서 안 나오고 임준선 선수가 먼저 나왔거든요. 어떤 불펜에서는 공이 굉장히 좋은가? 이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1번 자완 불펜으로 임주섭 선수가 이 자꾸 기회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디네 선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잡고 2사 2, 3루에서 김은중 선수를 빠르게 내가지고 안치홍 선수를 3루에서 땅볼을 잡았는데 이때도 사실은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3루수 이주찬 선수가 이제 공을 잡아 송구가 대단히 높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사이드 송구를 했는데 이게 높이 올라갔단 말이죠, 공이. 그래서 저는 던지는 궤적을 보고 망했다, 이거 뒤로 빠질 줄 알았어요. 송구가 홈런의 시인 줄 알았는데 나승엽 1루수가 워낙 이 키도 크고 팔도 길고 해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포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은 선수가 1루수였으면은 아마 발이 떨어졌거나 점프를 했거나 아니면 공이 뒤로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나승엽 선수가 1루수여가지고 이 공을 그냥 쭉 뻗어 서서가지고 잡아냈고 이런 게 사실 오늘의 약간 숨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루수가 나승엽 선수 아니었으면 다 빠졌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키도 워낙에 크고 팔도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 포구를 좀 그냥 몸만 뻗어가지고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190이니까요. 근데 다른 선수가 1루를 보고 있었으면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가 1루를 봤어. 아니, 고승민 선수 키가 크군요. 다른 선수가 1루를 보고 있었다면 정은 선수였으면은 제가 봤을 땐 택도 없습니다. 180으로 나오는데 프로피키가 정은 선수가 180이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은 선수 좀 많이 모자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가 1루를 보는 경우가 우리 팀이 아직은 잘 없으니까 거시기 한데 아무튼 나승엽 선수가 1루수로 있기 때문에 다행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못 잡고 발이라도 떨어졌으면 1사 말루 2사 말루에서 페라자 선수잖아요.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대1 상황에서 2사 말루 페라자다? 안타 맞으면 2점이잖아요. 경기가 한순간에 우르륵 하는 건데 굉장히 아찔했고 8회 말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게 시점을 하고 바로 이제 도망에 가면서 승부에 세기를 박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신의 신체적인 강점으로 포구를 잘해서 아웃을 잡아줬던 나승엽 선수가 7구 승부 끝에 이제 보넷 고르고 나가고요. 그리고 뒤에 유강남 선수가 저는 번트를 간절하게 외쳤는데 번트를 안 되고 이제 강공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6구 승부 끝에 땅볼을 때렸는데 이게 진짜 타구질이 개똥 같은 그런 땅볼인데 똥 같은 타구질의 장점은 그 공이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운드가 크고 이제 공이 느리게 굴러가는 땅볼이 나와서 나승엽 선수가 어렵지 않게 2루까지 진루를 할 수가 있었고 1사 2루 상황에서 김민석 선수가 사실은 이 바닥에 떨어지는 공을 타격을 해가지고 그 애매한 뜬공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또 운이 좋아서 오늘 좀 운이 따랐죠. 3루수 좌익수 유격수 쪽에 중간에 떨어지는 안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안타지만 사실상 뭐 운이 많이 따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 나승엽 선수가 들어오면서 6점째를 만들어내고 이게 세기점이 됐는데 근데 좀 좀 웃겼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좀 여유있게 살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채공 시간이 길었고
물론 그 1사 상황이니까 나혁 선수 스타트를 바로 끊지는 못하고 이제 보고 있다가 뛰었는데 그렇다고 저도 사실 바운드가 있었고 뭐라고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이 살 것 같은 그런 여유 있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게 송구 가는 거 보니까 세 발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직관 리액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다가 근데 다행히 이제 포수인 최재현 선수가 포구를 못 해가지고 살았는데 나승엽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느리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씬해가지고 되게 느릴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발이 되게 느리네요. 예, 저는 한 발은 여유 있게 살 거라고 봤고, 그러니까 저렇게 여유 있게 서서 기다리는 상황은 생각도 못 했는데 다행히 뭐 공이 흘러가지고 살았어 망정이지 여기서 죽었으면은 9회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도망간 점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9회에 김원중 선수가 남은 3개를 처리하게 되는데 뭐 페라자 선수의 이루수 땅볼, 그 다음에 노시안 선수한테 안타, 최은성 선수 삼진, 정은원 선수 삼진, 타격, 이루수 땅볼 이렇게 잡아냈는데, 근데 보면은 페라자 선수도 포크볼로 이루수 땅볼, 그다음에 노시안 선수한테는 134km 포크로 안타, 최은성 선수한테는 146 직구로 삼진, 직구로 삼진. 그리고 정은원 선수는 145짜리 직구로 이루수 땅볼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웃 2개는 직구가, 아웃 1개는 포크볼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직구 던져야 돼요. 김원준 선수 직구 던져야 되고 포크볼을 너무 의존을 하는 게 좀 저는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빠른 볼이 좋은 선수고 빠른 볼을 던져야지 마무리 투수는 삽니다. 근데 너무 진짜 맞춰 잡는 거를 너무 메인으로 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는 김원중 선수의 빠른 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마무리는 빠른 볼을 안 던지면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아웃은 결국은 포크로 한 개, 직구로 2개, 직구로 더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김원중 선수 직구를 많이 던져야 됩니다. 직구를 많이 던져야 되고 본인 직구 좋으니까 제발 직구를 많이 던졌으면 좋겠고, 뭐 포수들도 직구를 조금 더 많이 배합을 해줘가지고 직구에 좀 자신감이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김원중 선수 직구가 구위가 좋거든요. 절대로 만만한 직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정은원 선수의 이루수 땅볼이 강했는데 이것도 이루수 고승민 선수가 더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루수 고승민 선수가 수비에서 굉장히 뭐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든든하죠. 그러니까 타격도 지금 워낙에 오늘도 히트인데 너무 좋고, 약간 이루수 고승민과 일루수 고승민과 우익수 고승민의 가치나 한 해가 땅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루 수비가 지금 정도만 해주면 사실은 뭐 가끔씩 세금으로 수비 시책을 해도 봐줄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해준 것 같고, 오늘은 또 전준우 선수가 2타점 해주면서 또 4번 타자 역할을 잘해줬고요. 레이에스 선수가 또 안타, 타점, 득점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팀이 10안타인데 6점을 잘 경제적으로 낸 것 같고, 박승욱 선수가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했어요. 지금 내야가 너무 지금 부상 망령이 시달리고 있는데 급기야 정은 선수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이주찬 선수가 3루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박승욱 선수 유격수 자리에서 잘 메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워낙 타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난도 많고 수비에서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모습은 사실 아니었는데, 그래도 팀 사정이 지금 너무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박승욱 선수가 안 아프고 뛰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튼 2루 유격수 3루수 빈 구멍을 잘, 그래도 잘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메워주고 있는 정도인데 오늘은 잘 메웠죠. 아무튼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정훈 선수가 그래도 빨리 수비가 돼야 될 건데, 근데 3루 수비를 봐서 이런 건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참 힘든 상황인데, 근데 지금 4연승을 하는 것도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주쯤 얘기를 했던 게 우리 팀이 돌아올 전력이 없는 완전체인데 성적이 이렇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돌아올 전력이 많은데 4연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훈 선수, 손호영 선수, 황성빈 선수 이렇게 일단 잘 해주던 선수 3명이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인데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민석 선수도 이제 돌아올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한동희 선수가 이제 한 달 남짓이 안 남았는데 일단은 콜업이 될 수가 있는 시점이 아마 내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콜업을 과연 할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야수가 너무 비어있는 상황이라서 한동희 선수를 한 번은 올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올려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올려볼 것 같아요. 올려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정은 선수가 또 내려가 있는데, 사실 이정은 선수도
컨택트는 워낙 좋은 선수니까 좌타 대타 요원으로는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너무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엔트리가 많이 비어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호영 선수가 4주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을 결국은 누군가 메워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 박승국 선수든 이주찬 선수든 한동희 선수가 군대 가기 전까지든 아니면은 뭐 정훈 선수든 김민성 선수든 뭐 아니면 노주혁 선수 이렇게 메워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주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참 이럴 수가 있나? 손호영, 김민성, 정훈 이렇게 선루를 본 선수들이 다 아파가지고 참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희 선수가 올라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어찌 됐건 근데 뭐 아무쪼록 군대 가기 전까지만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 노진혁 선수가 한동희 선수가 이제 군대 갈 때쯤에 좀 올라와가지고 그 유격수와 3루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고 한다면 좀 어려운 상황을 파헤쳐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학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학수 선수도 좋은 타격을 하다가 갑자기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 좋은 타격을 했는데 다시 좀 그 올 시즌 초심을 붙잡고 그 단타 위주로 스윙을 해가지고 본인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안타만 쳐줘도 되거든요. 자꾸 욕심이 내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오늘 벌써 이 7세이브째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부침이 있긴 해도 결국은 벌써 7세이브 했고 네, 평균 자책도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평균 자책도 2.87까지 끌어내렸고 해서 뭐 삼진도 지금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 근데 보이넷이 좀 많긴 하네요, 이 시즌은.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참 김원중 선수에 대한 저도 뭐 직구 많이 던지려는 얘기 하지만 근데 우리 팀이 아시겠지만 역사상 마무리가 진짜 없던 팀이라서 어찌 됐건 막아주는 김원중 선수의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건 분명합니다. 지금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 전향하고 4년째죠. 네, 4년째 그래도 꾸준한 활약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1, 2, 4, 5년째군요. 5년째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선수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리 팀 역사상에서 길어야 2년이었습니다. 네, 손순혁 선수 그것도 외부에 사와가지고 2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3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팀 프랜차이즈로서는 이렇게 길게 마무리해서 잘해주는 선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 마무리 투수가 5년 연속으로 잘해주는 게 어려운 보직이에요. 애시당초. 그래서 좀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FA 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김원중 선수의 어떤 피칭 스타일, 그러니까 너무 포크를 많이 던지는 건 저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선수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감이 있고 해도 뭐 어찌됐건 막아는 주고 물론 세이브는 계산이 서는 선에서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시즌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니까 본인의 역할을 그냥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도 구승미 선수가 지금 그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김원중 선수가 사실은 지금 멀티이닝을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무리가 멀티이닝이 되게 힘든 포지이고 김원중 선수 특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항상 멀티이닝을 하면은 근데 본인 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려운 어떤 여건 속에서 잘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응원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불펜 쪽도 참 힘든 부분이 많은데 한현희 선수가 역할을 계속 해줄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 가지고 내일 목요일 경기는 어디 보자. 나균환 선수 대 페냐 선수의 또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페냐 선수는 4.54의 평균 자책, 3승 3패 33.2이닝이고 나균환 선수도 5.77의 평균 자책인데 나균환 선수가 기록이 안 좋군요.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왜 이렇지? 좀 불운했나요? 아무튼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근데 막 많이 밀리는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팀이 지금 흐름이 좋고 오늘 또 불펜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나균환 선수가 좋지 않으면 한현희 선수가 뒤에 바로 붙어서 나와가지고 좀 또 2, 3이닝을 막아주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박세영 선수를 오늘 경기에 넘겼습니다. 왜냐면은 대전 하나전의 극약인데 하나전에도 기본적으로 약한 게 박세영 선수라서 아마 좀 넘기고 이제 주말 LG전으로 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LG전 맞나 주말에? 제가 이거는 LG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투수를 미룬 게 굉장히 LG전 맞군요. 미룬 게 좀 주요를 했던 것 같고 내일 경기도 잡으면 탈꼴찌입니다. 탈꼴찌를 하고 또 엘골라시고
네, 맞이해가지고 또 좋은 승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와 오피였고요. 오늘 뭐 직관 첫 승으로 저는 굉장히 그래도 좀 마음의 짐을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기쁘다기보다는 내심 좀 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직관 성적이 통산적으로 좋은 편이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보통 바타작 이상은 했습니다. 네, 근데 올 시즌 이상하게 정규 시즌만 4연패고 시범 경기부터 치면은 7연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졌으면 진짜 좀 올해 내가 좀 기운이 안 좋나? 진짜 직관을 좀 자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를 잡으면서 저도 그런 좀 부담 아닌 부담에서 좀 벗어난 것 같고 좀 직관에 갈 때도 좀 더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8회 말에 한 점 추가로 나가기 전까지는 진짜 계속 좀 기도하는 마인드였습니다.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뭐 미리 하기보다는. 아무튼 오늘 승리 참 다행이고 또 5연승까지 한번 탈골시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자이언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와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